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27강 함께의 컴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의 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칠판에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모여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라는 접사의 그 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께의 컴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여러분 160쪽 맨 밑에 40번 단어를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건데 맞아요. 근데 이 40번 단어와 바로 오늘 배울 41번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40번 단어 컨듀잇이라는 단어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바로 이제 40번 컨듀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게 가스나 물 또는 전기가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 통로 이게 바로 이제 컨듀잇.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게 컨듀잇인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41번 단어 우리가 컨덕트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트라는 단어, 이 덕트가 여러분, 보면은, 이게 수송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좀 전에 봤던 컨듀잇과, 컨듀잇은 여러분, 이 덕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송관. 그래서 이제 수송관에 이 덕트에다가 컨을 붙여가지고, 바로 40번 단어 또는 41번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41번은 어떻게 뜻이? 어떤 것을 전도하다. 전도하다 뜻이 나오게 되는 것은, 덕트가 어떤 수송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마침 그 통풍을 위해서 큰 덕트를 설치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바로 이게 천정에 저렇게 큰 에어 덕트죠. 이게 바로 바로 바람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덕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덕트 수송관할 때 관에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컨덕트가 전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빛이나 열을 이렇게 전도하다. 좀 전에 봤던 게 바로 여러분 덕트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것은 아주 크죠 여러분. 크니까 큰 그 다음에 저것은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통풍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41번 우리가 덕트에서 빛이나 열 또는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모습 전도하다. 그래서 2번 뜻이 뭐예요? 바로 수행하다. 이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수행하다라고 얘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41번 컨덕트의 첫 번째 1번 전도하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동의어 보세요. 1번의 전도하다의 세 번째 동의어 convey, 컨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transport, trans 동그라미 치고 trans. trans 여러분들 나중에 배웁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써야죠. transmit, trans 동그라미 치고 transmit 중요한 단어예요. transmit 전송, trans 동그라미 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송관의 모습을 통해서 컨덕트라는 바로 열이나 빛을 또는 공기를 전도하다 또는 뭐 행동하다, 수행하다 그런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엔 여러분 42번 이건 되게 쉬운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함께의 컨에다가 또 열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의 컨.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말 그대로. 그래서 컨커미트는 함께 컨 함께. 그래서 함께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접두사 함께의 컴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그냥 함께. 그래서 컨커미넌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첫 번째 동의 여러분 컨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컨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어 accompany라는 단어 동반하는 AC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oincident 이따 공부할 건데 coincident 코 동그라미 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contemporary 컨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ynchronous 심 동그라미 치고. 심 동그라미 치고. 이 심 여러분 same이야 same 같은. 그래서 같은 시간대 동시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우리가 배운 접사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렇지 여러 배우고 있는 그 함께 컨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ame에서 나온 synchronous 살펴봤습니다. 43번 contrary라는 단어 아주 쉬운 단어인데 여기 contrary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기기 또는 견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데 traction 이게 이제 당기기라는 단어죠. 당기기 또는 견인 그런 뜻을 가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컨을 붙여볼까? 그러면 어떻게 당겨지겠어? 당연히 컨이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당기기의 트랙션인데 컨을 붙이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거라. 저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그럼 스프링을 제가 한번, 여러분, 스프링을 이렇게 하면 이건 뭐죠? 익스텐드. 익스텐드인데, 쭉, 이것은 어떻게 된다? contract. extend, contract. extend, contract.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은 extend고, 이렇게 되는 것은 contract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contract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지? 스프링을 봤잖아. 그 스프링은, 보다시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그래서 스프링, 우리가 배우는 단어, contract라고 할 수도 있고, 수축하다. 또는 어떻게 된다? 또는, 바로 extend 된다는 얘기. 늘어나다.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중에서 탁 건드리면은 자기가 몸을 contract, 수축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모사죠, 미모사. 미모사 영어로 sensitive plane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모사를 제가 여러분 한번 손으로 탁 쳐봤습니다. 그럼 그 잎사귀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contract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자, 손을 대니까 잎들이 지금 바로 contract이죠. 잎사귀가 contract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것도 바로 contrac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저 모습도 contract이 되는 거죠. 수축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트랙션은 당기기, 앞에 컨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지니까 이렇게 바로 수축하다. 첫 번째 동요 컨덴스의 컨 동그라미 치고, 컨덴스. 두 번째 디크리스에 여러분 D 사선 그어버리고 D 부정. 세 번째 abate, 약화되다. 단어 생소하죠, 여러분? abate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ever한 단어, 이게 썰물이잖아요, 썰물. 썰물을 동사로 쓰니까 쇠퇴하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reced의 리 동그라미 치고. reced의 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diminish, 옆에 동요, diminish D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D 동그라미 치가 뭐가 나오지? 미니가 나오잖아요, 미니. 그래서 미니가 들어가서 작아진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 diminish는. 그치? 그 다음에 dwindle, lessen, shrink,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ubside. 자, subside, sub 동그라미 치고. 수축하다에 여러분 마지막 동의어 앞에 있는 subside, sub 동그라미 치고 가라앉다. sub은 안에잖아요. 그러니까 sub을 쳐요. 가라앉다의 subside. contract. 그치? 이렇게 살펴봤어요. 물론 여러분 이 contract은 이게 계약이라도 쓰인다는 거 명사로. 그냥 참고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여러분 스프링을 통해서 contract와 extend 그리고 그 미모사 sensitive plant를 통해서 잎사귀가 contract을 살펴봤어요. 알겠죠, 여러분? 44번 conform이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지. 틀에 맞추는 거야. 틀, form 모양이잖아, form, 모양. 이게 어떤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과 함께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에 내가, 이런 틀에 어떻게 된다? 틀에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모양, 함께 틀, 그래서 이렇게 틀에 맞춰가는 모습에서 conform이 따르다, 뭐 순응하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규정. 규정이 있다. 그럼 이 규정을 내가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 규정이란 틀에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nform rules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conform to the rules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바로 conform to the rules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에 나와야지 이렇게. 예문에 제가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form은 어떠한 틀이고 컨을 붙여가지고 틀과 함께 간다. 그래서 순응하다. 첫 번째 comply, com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adjust라는 단어. 할 때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도 동그라미 치고 당연히 알겠지 이제. 네 번째 accommodate, at 동그라미 치고. 뭐 이게 숙박시키다 또는 뭐 수용하다, 되게 적응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coordinate, 오늘 배울 거예요. coordinate, 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그 동의어들 comply부터 살펴봤어요. 일단 틀 뭐였지? form, 모양. 앞에 con 붙여가지고 conform to 해가지고 어떤 틀에 맞춰 한다. 그 다음에 45번 confuse라는 단어. 이런 fuse, 이 단어는 뭐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제 손에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 지난번 했잖아요, 이거 fuse. fuse가 여러분 시간이 이게 강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지? 이게 녹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녹아가지고 막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fuse는 여러분, 얘를 동사로 쓰게 되면은, fuse를
동사를 쓰면은 이게 녹다 또는 녹이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책에 여러분 어원은 found가 나오지 금속을 녹이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found도 그래서 fuse 이게 동사를 쓰니까 녹다 녹이다 여기다 커를 붙이게 되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바로 confuse가 바로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confuse는 동물 세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포식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식동물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얼룩말의 무늬예요. 여러분들 우리 얼룩말의 무늬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지금 앞인지 뒤인지 이게 몇 마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왜냐면 저 얼룩말의 스트라이프 바로 저 줄이 우리의 눈을 컨퓨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포식동물이 바로 저 얼룩말을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바로 저런 이렇게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지러질하다고. 이게 바로 그 지브라의 스트라이프가 confuse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다. 누구를? 바로 프레데터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칠판에서 써보면은 좀 전에 봤던 게 여러분 지브라죠. 지브라의 그 스트라이프죠. 무늬잖아. 스트라이프의 그 무늬가 바로 confuse 하는 거예요. confuse 한다. 누구를? 바로 프레데터, 포식 동물들을. 알겠어요, 여러분? 프레데터를 쓰죠. 이게 포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마리인지 앞인지 뒤인지 저렇게 여러분 무리 지어가지고 다니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confuse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얼룩말의 무늬가 바로 포식 동물들, 사자와 같은 포식 동물들을 혼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느꼈잖아요. 그 confuse.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그 얼룩말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넥타이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넥타이도 이렇게 올려보면은 어때? 여러분들이 전체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confuse하게 되죠. 혼란을 주게 되죠. 색깔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바로 confuse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fusion이 쉬운 단어인데 녹다에 컬을 붙여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우리가 얼룩말의 그 무늬를 통해서 확인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단어하고 very 하고 very very 이거하고 이게 형용사고 이건 동사인데 이게 혼동되지?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게 어떤 뜻이더라? 이렇게 혼동되는 것도 이게 두 개 뜻이 섞인단 말이야. 이것도 confus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전이 따로 있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혼동을 맞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전 제목이 뭐라 되어 있는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 잘못 스펠링 되어진 것 그리고 쉽게 confuse 혼란스러운 단어들.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칠판에 썼던 단어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단어들이라고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fuse, 바로 이제 strife가 주는 그런 confuse도 있고, 또는 단어를 봤을 때, 야, 이거하고 뜻이 헷갈리네, 혼동되네. 이것도 confuse. 그래서 confuse한 words가 되는 거죠. 혼동되는 단어들이 된다. 알겠죠, 여러분? confuse. 뭐 쉬운 단어지만 길게 설명해봤네. 46번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configuration.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함께 컴에다가 뭐가 붙어 있을까? 바로 figure란 단어 나오지. figure. figure. 모양, 모습이란 단어. 우리가 피겨, 모양, 모습인데, 이 모양에다가 컨을 붙여가지고, 어떤 그 모양들의 배열, 배치,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죠. 군인들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군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 쭉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 전체가 어떤 모습이 나오지?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 각 물건들이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전체가 어떤 모양이 나온다. 무슨 모양이 나올지 V 모양, V. 그래서 V configuratio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V configuration of soldier. 병사들의 V자 모양의 정렬. 그래서 configuration은 이런 물건들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여러분 이거 말고 그 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Y configuration을 한번 살펴보죠. 어때 여러분? 이 길이 나오잖아. 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여러분? 모습이 Y가 나오지.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길과 이 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면서 Y의 모습이 나온다. 이게 바로 여러분 Y configuration of roads. 로드즈 바로 Y 모양의
길의 정렬.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Y configuration of roads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직접 가서 보지 뭐. 보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봤지, 우리가. 미술관이나 동물원의 그 배경이 된다고. 바로 이 길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컨버지 배웠잖아요. 컨버지. 하나로 합치다. 오늘은 모양, 이 모습이 바로 Y configuration이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렇게 이 모습에서 reconfiguration, 그리고 바로 이제 길이 이런 모습에서 Y configuration이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피규어가 모양인데 컬을 붙여가지고 어떤 사물들이, 이게 자석이잖아. 이렇게 내 자석을 붙여가지고 또 모양이 나온다고.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여러분, 원의 모습이 나오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런 그 원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럼 이것은 바로 그 서큘러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configuration이다. 해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circular configuration이 되는 거잖아. 그 circular configuration of magnetics. 자석의 바로 원형의 배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물건들이 이렇게, 그 물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을 바로 configuration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아까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길, 그리고 자석의 모습, 이건 자석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circular configuration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요 arrange A의 동그라미, AR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composition, com 동그라미 치고, composition, 세 번째 disposition, dis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컨투어 한다나, 컨투어, 컨 동그라미 치고, 오늘 배울 거예요. 컨투어, 컨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웃라인, 아웃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아웃이니까 매각선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요를 살펴봤고, 좀 있으면 여러분 컨투어, 그런 게 나올 거야. 자, 47번 congenial. 이 단어, 마음이 맞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맞는 친구, congenial friend인데, congenial friend. 물론 여러분, 이 단어, 그 genial이란 단어, genial. 이 단어가 여러분 책에 나오면 상냥한 그런 뜻이에요. 상냥한이라는 이 genial에다가 컬을 붙이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상냥한 거야. 함께 상냥하니까 서로 성미가 잘 맞다. 그게 congenial이에요. 여러분들은 genial 그런 게 단어가 생소하죠. 이 단어는 그 사람 신사다운 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gentle, gentle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신사다운 gentle, genial, 상냥한 앞에 con 붙이니까 서로 상냥하다. 서로 성미가 맞다. congenial.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나무늘보예요. 이게 암수인데 둘이 여러분 어때요? 서로가 congenial 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안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They are not congenial이에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무늘보를 보겠습니다. congenial한지 아니면 not congenial인지. 저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뒤에 따라가는데 앞에 싫어하죠. 야, 나라! 빨리,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저렇게 짜증내잖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둘이는 congenial 한 것이 아니고 not congenial 또는 unfriendly예요. 실제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은 congenial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not congenial, they are not congenial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냥에다가 con을 붙여가지고 함께 con을 붙여가지고 그 성미가 맞다. 뭐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장면을 한번 봤어요. 나무늘보 가지고. 그래서 they are not congenial. 그들은 이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따라오니까 막 손으로 밀어내잖아요. 그치? they are not 그 다음에 congenial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동요 sympathetic. sympathetic의 sim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sim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comparable. comparable이죠. comparable. 우리 지난번에 이것을 공부했던 단어고, com 동그라미 치고, com 동그라미 치고. 자, 세 번째 com 동그라미 치고, comparable, com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는 여러분, comparable은 지난번에 기계에 쓰이게 되면은 호환성 있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로. 그치? 그래서 comparable은 사람한테 쓰면은 서로가 같이 통하는, 양립할 수 있는 기계에 쓰이면은 호환성 있는 그게 세 번째 단어, comparable이고. 자, 48번 congenial. 여러분, 이 단어는 congenial,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이게 바로 여러분 생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enital이라는 단어 생식의 이렇게 된대. organ 하게 되면은 이게 생식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식기라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 같아?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con을 붙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몸의 기형적인 그런 것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바로 congenital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congenital. 이게 바로 여러분 선천적인인데 원래 바로 이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와 얘를 붙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의 선천적인 이 단어의 상대는 여러분 acquire는 단어. age 할 때 여러분 이 A가 바로 후천적인이잖아. 이게 이제 바로 밑에 반대말 나와 있죠. acquire 해가지고 이것은 후천적인, 선천적인은 congenital, 후천적인은 acquired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congenital인지 아니면 acquired인지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동물들이 이게 스프링버그인가 하여튼 그런 종류의 초식동물인데 저 뿔은 여러분 정상이지 얘는 뿔이 정상 V자 모양 잘 나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쟤를 잘 보세요. 중간에 있는 애. 뿔이 여러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그럼 저거는 abnormality야. 뭔가 이상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저게 선천적이면은 congenital이고 후천적이면은 acquired인 것이고 아마 후천적이면은 싸우다가 부러질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알겠어요? 좀 전에 봤던 저 장면이 우리가 제가 뿔이 하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선천적이면은 congenital이고 후천적이면은 acquired인 것이고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 이 단어 알죠 여러분? normal이라는 단어 정상이라는 단어에 앞에 app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normality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normality 해가지고 tease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좀 전에 그 뿔의 이상이 abnormality인데 선천적이면은 congenital abnormality 후천적이면은 acquire abnormality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뿔의 모습이 애가 좀 이상하다 저게. congenital 선천적이 후천적이면은 acquire. 그치? 뭐 누가 이거 뭐 잘라서 뭐 녹용해 먹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뭐 싸우다 그럴 수도 있고 쟤들은. 첫 번째 동요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요 인본의 인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동요 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다섯 번째 동요 inbred 타고난 인 동그라미 치고 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inherent 인 동그라미 치고 고유한 인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동요 intrinsic 본질적인 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인이 되게 많이 붙어있지. 인이 왜 붙어있는 것 같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인 그대로 쓰인 거야. 안에.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을 써가지고 앞에 다 인을 붙여가지고 막 inborn, inn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는 거야. 타고났으니까. 49번 congestion. 이 단어는 여러분들은 아마 traffic congestion을 해가지고 교통체증으로 가장 많이 들어봤죠. congestion. 그럼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진 건지를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몸짓 뭐 그런 게 뭐야? 제스처냐 제스처. 제스처라고 그러나요? 제스처. 제스처가 이게 바로 몸짓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몸짓을 하는 이게 몸짓이야. 앞에 컬러 붙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몸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몸이 부딪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몸짓인데 이걸 붙이니까 함께 몸짓. 전철 탔을 때 서로가 몸이 부딪혀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congestion이에요. congestion.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기억한 것은 그냥 교통체증 영어로 traffic congestion.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트래픽 congestion 어떤 모습인지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이지만 저렇게 차들이 막혀가지고 지금 체증이 이렇게 저게 바로 여러분 congestion. 제스처가 몸짓인데 저렇게 서로 몸이 부딪혀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바로 체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스처가 몸짓 앞에 컨 붙여가지고 몸이 서로 저렇게 같이 붙어있는 모습에서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알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트래픽 컨제스션은 우리가 뭐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제스션. 그래서 이게 체증 또는 뭐 밀집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옆에 여러분 동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요 X 동그라미 치고 X. 자, 두 번째 overcrowding 오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도 오버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surface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을까, 그때? 그렇지. 슈퍼에서 왔다고 배웠잖아요. 그 슈퍼에서 바로 P가 탈락돼가지고 이게 나온다 그랬지. 이런 것들이 다 앞에서 배운 접사들이 붙어 있는 거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IBT, 토플에 기출된 단어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48번 congenital, 선천적인 그럴 때 옆에 동요들은 어떠한 접사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까? 인이잖아, 인. 안으로, 안에.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안에 갖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인이 많이 붙은 거고, 우리가 지금 49번, 밀집, 체증이라는 단어, congestion의 동요는 뭐가 많이 붙어 있어? 어떤 단어가? 어떻게 붙어 있지? 그렇지. X나 over, 슈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다 그럴 때는 이니만에 붙어있고 단어가 동요가 뭔가 넘치는 느낌, 밀집, 체증 넘치는 느낌에는 이렇게 오버나 슈퍼나 또는 X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접두사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접두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동의어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이다 그럴 때는 일이 많이 붙어 있고 체증, 밀집, 넘치는 느낌이니까 X나 오버나 슈퍼에 써가 많이 붙어 있는 거라고. 넘겨서 50번 단어 congested 그럼 했던 거니까 여러분 형용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겠죠. 거기서 두 번째 동요 choke. 이건 여러분 혹시 그 이종격 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지? 이거다. choke. 목을 재는 거. choke. 그래서 choke는 여러분 목이 죄진 상태에서 이제 목이 맨 이렇게 된 거고. 자, 네 번째 동요 50번 congested 네 번째 overcrowd over 동그라미 치고 over가 붙어 있는 느낌 그대로고. 다섯 번째 동요 여러분 obstructed. 이 단어 혹시 첫 번째 강의 여러분 제 강의 1강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은 이 단어를 기억할 거라고. 그때 여러분 제가 straw 이 단어 기억나지? 그 집. 요 집을 통해서 이것을 세워 가지고 길 앞에 놔뒀더니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단어가 되는 거지,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와 관련된다고. 요 부분은 바로 이 집과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집을 세워가지고, 길을 못 가게 하는 모습에서 바로 obstructed가 나왔다라고. 그 1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51번 Congress, 미의회. 의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컨을 붙여가지고, 모여있는 장소 그래서 이게 의회라고 쓰게 된 거죠. 시를 대문자로 써야만 미의회가 되는 것이고 시가 소문자이면은 미의회를 가리키진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회가 돼요. 그래서 미의회는 시가 대문자, 시가 소문자면 일반적인 의회다. 어셈블리 우리나라 국회가 보통 내셔널 어셈블리라 부르거든요. 내셔널 어셈블리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파르먼트. 참고로. 자, 여러분 우리는 52번 confer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confer는 여러분 수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수여하다 scholar 이게 scholarship이죠. scholarship 하게 되면 여기다가 들어갈 단어 이 장학금에 여러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confer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준비했어요. 장학금을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confer scholarship to you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confer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렇게 주는 모습, 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confer scholarship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수여하다는 단어, confer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scholarship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53번 conjure라는 단어. 여러분 53번 우리는 나타나게 하다는 단어 conjure라는 단어 업 동그라미 치고 conjure up이죠. 업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않죠. 동그라미 아니고 이렇게 괄호 칩니다. 괄호. 왜냐면은 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53번에서 conjure up인데 up은 괄호 치고 있으나 없으나 뜻은 같아요. 나타나게 하다. 원래 conjure라는 것은 여러분 주가 발음 그대로야. 주는 주문이야, 주문. 주문이면 스펠인데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다가 바로 conju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jure는 주문.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다. 실제로 여러분 그 주문을 소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서 바로 주술문. 저걸 읽어가지고 바로 죽은 사람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다. 그 용어로 conjure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conjure.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읽어가지고 바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었다는 얘기지.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conjure라는 단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텔레비전 셀레브리티 여러분 유명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V 스타예요. TV 스타. TV 스타가 conjure 나타나게 하다 불러내다 소비자들의 문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그 TV 스타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소비자들이 그 옷을 사거나 따라하는
그러한 문화를 뭐 했다? conjure, 나타나게 하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을 외워서 나타나게 하다, 불러내다. 그래서 바로 TV 스타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그런 옷 입는 그런 문화적인 형태를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나타나게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단어가 쉽지 않지. 자, 첫 번째 동요, evoke 이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evoke 이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contrive 구안에 세 번째 record 이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단어는 recollect 이 동그라미 치고, 그렇지? 뭐 다섯 summon 소환하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다는 원래 뜻에서 conjure라는 단어 잘 기억하고 up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겠지? 자, 우리는 여러분 54번 consent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쉬워요, 여러분. consent는 여러분 우리가 나 감정이 sentimental이야 그러면 들어봤지? sentimental은 여기서 온 거야. sentiment 감정이라는 단어. 감정, 정서 그런 단어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 감정.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ome을 붙인 거라고. 그래서 감정이 함께 있다. 함께하는 감정? 그래서 consent가 동의하다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sentiment는 감정 앞에 con을 붙여가지고 consent가 동의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sentiment 하면 감정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뭐 반일 감정 그런 말 들어봤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anti 이게 Japan sentiment 하면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은 anti 아메리칸 센티먼트 하면 반미 감정. 그래서 그때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컬을 붙이니까 서로 감정이 통한다 그래서 동의하다가 컨센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동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assent, AS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첫 번째 동의어 들어가기 전에 컨센트에 여러분 그 밑에 명사형이 나오지 다수의 합의.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컨센트는 동의하다고 컨센서스가 다수의 합인데 다수의 합의. 한번 신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 다수의 합의란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의 서밋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정상회담이야. 미국에서의 그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without consensus 합의 없이 그러니까 without consensus니까 합의 없이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서밋은 원래 정상에서 정상회담. 그래서 without consensus가 합의가 없이. 그러니까 consensus는 특히 다수의 합의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동의어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54번 consent의 첫 번째 동의어 assent라는 단어 A에서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그 단어 동그라미 치니까 이 단어 더 보이지? 여기가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전에 봤던 감정이라는 단어거든. 그래서 이제 consent나 assent나 감정이 들어가서 마음이 통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 두 번째 acquiesce라는 단어 어렵네 이거. acquiesce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54번 두 번째 동그라미 치면 남는 부분이 이 단어가 숨어있는 거라고. quiet.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따르다. 그래서 quiet acquiesce. 그래서 acquiesce는 조용히 그냥 마지못해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quiet 나온다는 거. 여러분 네 번째 동의어 subscribe. sub 동그라미 치고 subscribe to는 원래 신문이나 잡지다를 정기 구독하다라는 뜻에 더 많이 쓰이는데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동의하다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pprove는 승인하다. 프로 기억나지 여러분? 중간에 프로 동그라미 치고 approve에 프로 동그라미 치고 중간에 그 다음 comply 동그라미 치고 comply 그 confirm 아까 배웠는데 틀에 맞춰가는 거 confirm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concur 동그라미 치고 되게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concede에 동그라미 치고 용인하되 concede에 동그라미 치고 accede에 a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accede a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submit sub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 동의하다 할 때는 어떤 부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동의하다 그럴 때는 보니까 어떻게 많이 나왔을까? 그렇지. 함께 컨이 가장 많이 나오죠. 동의하다 할 때 옆에 동의어들이 또는 프로. 우리 프로 기억나지 여러분? 프로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그래가지고 프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치? 그래서 프로포넌트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프로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다 할 때는 이런 컨이나 프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수의 합의가 뭐라 그래서 consensus. 합의가 없이 without consensus. 우리는 여러분 지금 consensus라는 단어 다수의 합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합이 됐고, 그 다음에 55번, 여러분, constellation이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별자리죠, 별자리. 별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컨 더하기 뭐가 붙어 있을까? 바로 이 단어가 숨어있네요. 거기에 스텔라라는 단어, 스텔라. 스텔라. 이게 여러분, 발음은 스타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별이야, 별. 그래서 여러분, constellation은 바로 별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 constellation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때요? 작은 곰자리라고 보입니까? 바로 이 자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책에 그려놨잖아. 책에 있는 게 바로 북두칠성인데, 여러분, 북두칠성은 원래는 작은 곰자리예요. 바로 이게 constellation이에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constellation은 스텔라에다가 컬러 붙여가지고, 이런 별자리를 가리킨다. 책에 있는 것이 작은 곰자리고, 그 다음에 뭐 북두칠성 여기 여러분 무슨 백조자리도 보이고, 쭉 보니까 목동자리, 여기에 바로 이 처녀, 이게 바로 여러분 처녀자리예요. 제가 첫 시간에 했었죠, 처녀자리.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스트레야. 그렇지? 여기 바로 처녀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은 원래는 별자리구나. 그러니까 같은 종류구에 묶여 있는 것을 점차 가리키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별자리를 이해하면은 그 2번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은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럼 56번 여러분, conjecture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도 그 쉽지가 않은 단어인데, 이게 추측하다는 단어. 여러분, 추측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데, 함께, 우리가 제리스. 내던지다. 내던지다인데, 그러니까 추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떠한 가능성도 이렇게 던져보고,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생각, 또는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생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요거 던져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지, 요것을. 그래서 여기다 컬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던져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온 것. 그게 바로 conjecture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추측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광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것을 한마디로 conjecture라는 거예요. conjecture. 알겠습니까? conjecture. 그래서 제가 칠판의 그림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치? 이런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 conjecture한다. 추측하다. 이거 법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법정에서.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인정합니다. 영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면은 objection 그런 거예요. 그 추측인데요. conjecture. 인정합니다. sustained. objection, conjecture, sustain 세 가지. 있습니다. objection. 추측입니다. conjecture. 인정합니다. sustained. 제가 여러분 예문에 써놨잖아. 그 세 가지. 그래서 conjecture라는 것은 바로 추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제리슨 이렇게 탁탁 던져가지고 그 던진 것을 하나로 묶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추측하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surmise, 썰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presume, pre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pre 동그라미 칩니다. pre 그 다음에 assume이란 단어 assume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assume 자 그 다음에 infer, in 동그라미 치고 infer, in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conjecture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리슨 던진 거 던져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추측하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 단어들이 배운 게 좀 쉽지가 않지, 그치? 오늘 배웠던 단어들이 아까 저 여러분 덕트 수송관에서 conduct라는 단어 빛이나 열 공기를 전도하다. 그래서 또는 뭐 수행하다 명사로 행동이라는 conduct.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스프링은 뭐지? 스프링은 늘어나면은 extend, 줄어드는 것은 contract.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틀에 맞춰가는 거, conform, 따르다. 아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안경 기억나지? 아까 우리가 그 zebra의 strap. 이게 뭐였지? confuse. 그치? 혼란스러운, confusion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configuration. 아까 그 figure에서 나온 단어. 그 다음에 아까 나무늘보 서로 마음에 맞는 거 congenial. 그치? 그 다음에 congenial. 그리고 교통체증이 뭐였지? congestion. 그리고 여러분, 미 의회 영어로 congress. 그 다음에 주문을 외워서 불러내다 conjure. 그리고 별자리에서 나온 constellatio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단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